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에 길이 1m, 송곳 같은 고드름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험천만한 상황. 저도 지나가다가 딱 잠깐 봤는데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빨리 좀 조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며 망치로 고드름을 깨뜨렸습니다. 건물 난간에 쌓여있던 눈과 얼음이 최근 날씨 변화에 따라 녹다 얼다를 반복하면서 커다란 고드름이 맺힌 겁니다. 건물 5, 6층 높이의 고드름들이 날카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는 안전을 위한 통행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고 고드름 파편도 사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에선 배수관을 따라 맺힌 고드름을 없애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됐는데 소방대원들은 곡괭이로 3cm 두께의 얼음을 일일이 깨 부수어야 했습니다. 2020년 600여 건이었던 겨울철 고드름 관련 소방 출동 건수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21년과 22년에는 2,000건을 넘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고층 건물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드름의 특징이 이 뾰족한 데다가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 중력 가속도가 붙으면서 사망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이죠. 소방당국은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라. 소방대원이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4층 보일러 배관에 생긴 두꺼운 고드름을 깨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장비로 수십 차례 두드려서야 떨어집니다. 겨울철 돼가지고 이 고드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드름이 4층, 5층에서 지금 생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그 시민들에게나 고드름에 차량이 파손되자 경고문을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자 수도관 누수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동파로 파손된 배관을 얼음이 막고 있었는데 얼음이 녹자 물이 쏟아진 겁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선 망가진 수도관 때문에 사흘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 3일 됐다. 세수도 못하죠. 그냥 화장실도 못 보잖아요.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취재 중에도 또 다른 세대 수도관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저녁까지. 100몇십 건이 왔어요. 어제 오후서부터는 날이 풀리니까 막 그때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열흘간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는 735건, 동파 신고는 7,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제 수도관 동파로 20m 길이 고드름이 생겼던 세종시 아파트 옆 단지에서 오늘도 4층 높이의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경기 연천의 한 지하차도 천장 위에 생긴 긴 고드름을 소방대원이 도끼로 부숩니다. 길이가 무려 2.5m로 어른 키를 훌쩍 넘습니다. 차도랑 가깝게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부서지면은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점점 더 커졌다가는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빌라 외벽 창문에 주렁주렁 달린 날카로운 고드름. 소방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모두 제거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드름은 주로 외벽에 설치된 배수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한이 심한 겨울, 특히 요즘처럼 날이 추웠다 풀리기를 반복할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경기도에서만 지난 한 달 동안 119에 100건 넘는 고드름 제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드름이 보일러 연통에 떨어져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초등학생 형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2013년 대전에선 50대 여성이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 있는 고드름일수록 떨어질 때 더 위험하므로 가급적 피해 가시고 저희 119에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출입구나 보일러 연통 주변처럼 직접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건물 외벽에 물기가 모이거나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연안 주택들이 고드름을 단 채로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주말 인근 접경 도시인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눈 폭풍의 여파인데요. 큰 파도가 1.2호의 방파제를 넘어 호숫가 집들을 덮치면서 바로 얼어붙은 겁니다. 당시 이곳 기온은 평년보다 20도가량 낮아진 영하 17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 주민은 엄청난 양의 물이 집 꼭대기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며 순간적으로 얼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덮친 얼음의 두께가 30cm에 달해 주민들이 얼음 무게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문 밖으로 나갈 수는 있을까? 주민 피해가 걱정됩니다. 잘 만든 얼음 조각 작품인 줄 알았는데 눈 폭풍의 여파였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천군 신서면 경원선 철길 인근의 폐터널입니다. 터널 안쪽에 거꾸로 자라는 역고드름이 멋들어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장의 틈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바닥에서부터 얼음 기둥이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기 고드름은 위에서도 자라지만 밑에서도 위로 올라오는 고드름이 있어서 이런 고드름은 처음 봤기 때문에 무척 신기하네요. 역고드름은 석회 동굴의 석순처럼 쑥쑥 올라와 작게는 4, 5cm에서부터 크게는 1m 이상으로 무더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나무나 양초, 아이를 업은 엄마 같은 다양한 모양으로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역고드름은 어림잡아 300개가 넘습니다. 역고드름이 자라는 폐터널은 입구부터 안쪽까지 길이 100m, 폭 10m 규모로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 경원선 금강산 가는 거 뚫르다가 못 뚫고 옆으로 냈다네. 요 옆으로 있잖아, 길이. 그거를 이제 6.25 때는 이제 인민군이 쓴 거죠. 탄약고로. 역고드름 현상은 2월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이 2005년쯤 처음 제보한 이후 꽤 유명한 겨울철 명소가 됐습니다. 절정의 한파 속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무료한 일상을 건강하게 이겨내려는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연천군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넓히고 관람 데크도 설치했습니다. 다만 하천 제방위로 이어진 진입로가 비좁아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서상규입니다.